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벽산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건축 자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희가 빅샷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모멘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아주 특별한 부분은 없긴 한데요. 벽산 자체의 어떤 이제 단열재나 이제 건축 자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KCC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약간 어제도 좀 약간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불연재, 이제 단열재 관련돼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약간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벽산도 마찬가지고 KCC도 마찬가지고 이 단열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빌딩이라든가 아파트가 아니라 그 물류센터, 공장 이런 데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벽산과 관련돼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물류센터가 올해 얼마나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될 예정인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물류센터 확보전 관련해서 2024년도 작년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쿠팡이 9개 물류센터를 또 추가로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 밑에 보면 이제 농심도 정말 큰 물류센터인데 3천억 좀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물류센터를 짓겠다. 울산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벽산의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좀 약간 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 급락할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3월 말이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주식이면 진짜 다 떨어지는 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밑꼬리를 계속 달면서 누군가 계속적으로 밑에서 좀 잡아 나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최근에 좀 약간 지루한 구간 한 달 반 정도 3월 달서부터 4월 초까지 지루한 횡보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간중간에 좀 약간 조정은 나오더라도 추세는 한동안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빅샷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벽산인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60일 체결 강도가 이 중간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달 체결 강도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한 2주 이상 유지 중이고 5일 체결 강도 상당히 중간에 빠졌습니다만 두 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체결 강도로 인한 수급 체크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일별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좀 높은 양호한 체결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직전 거래일로 봤을 때 체결량도 굉장히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당일 5일, 20일 그리고 60일까지 체결량 다 100 이상 웃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장기가 꽉 잡고 있으니까 차트가 하루하루는 흔들릴 수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유진기업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컴퍼니 K. 어제 이제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퓨리오사 AI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텐데 컴퍼니 K 역시 일단은 그 창투사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꼽혀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컴퍼니 K는 어디에 투자를 한 창투사일까요? 일단 이 컴퍼니 K 이 창투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들어가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엑시트한 곳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컴퍼니 K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업스테이지라고 제가 이제 네모칸을 쳐놨는데 저 업스테이지가 관련돼서 이제 퓨리오사랑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컴퍼니 K가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스테이지가 필요사 AI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네. 보면은 일단 그 전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네. 게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필요사가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스타트업들이 펀딩을 받을 때 A, B, C, D, 뭐 시리즈 A, 시리즈 네, B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리즈 D라고 나오는 거는 사실 약간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은 시리즈 D 브릿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일단 프리 IPO 통해서 내년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관사로 미래에셋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NH 투자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조증권사로 정해졌는데 필요사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 두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일단은 프리 IPO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올라간 이유는 필요사 AI가 200억 정도를 더 펀딩을 받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지분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필요사 AI 지분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컴퍼니 K가 투자한 업스테이지가 필요사 AI의 반도체 워브에 최적화된 AI 팩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이런 부분들 사실 컴퍼니 K 이제 이 업스테이지가 잘 되면 컴퍼니 K도 이제 높은 가격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컴퍼니 K가 일단 시장에서 역시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퓨리오사 AI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건 아닌 거죠? 컴퍼니 K도 네.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업스테이지가 가장 좀 근접한 부분이라 그리고 창투사들은 실질적으로 조금씩은 다 지금 네. 어제 상한가 종목군들은 네. 사실 지분이 이렇게 높진 않은데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가 중요한데 하반기에 프리 IPO나 이제 그 시리즈 D 관련돼서 어느 기업이 이제 가장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투자금 유입 규모가 네. 그게 어느 기업이 갖고 가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일단 그 증권회사들이 굉장히 좀 약간 유력하게 좀 네. 물망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제가 이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들어가서 소위 얘기한 좀 물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성향이지만 저는 하반기에 정말 큰 이벤트가 필요해서 AI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았을 때 사실 지금은 정책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조정받았을 때 IPO 이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잘 고르시면 상당한 주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요사 AI라는 모멘텀을 안고 어제 정말 강한 흐름 나타났었는데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장대영봉 진짜 길게 그렸네요. 네, 필요사의 표자만 묻어도 다 상한가를 네. 들어갔는데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이제 신호가 나왔고 사실 어제 이 상한가를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굉장히 쉽게 들어간 기업이 있는데 일단 컴퍼니 K도 뭐 나름대로 좀 후반부에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은데 좋은 자리에서 일단은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은 때 좋은 신호를 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살표가 있던 날 급등하기 바로 전날에 신호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신호를 줬을까요? 네, 18일이고요. 거래량이 네. 물론 그 전에도 관심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만 네. 거래량이 좀 약간 급감했다가 거래량이 120만 주로 좀 늘어났고 그러네요. 근데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두 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5일 체결 강도가 중간에 들락날락 했으면 뭐 그러다 말겠지 싶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 상당히 좋은 느낌의 체결 강도가 주가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사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 컴퍼니 K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는데 그 바로 전 거래일에 미리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주일과 당일 체결 강도 100웃돌았고요. 체결량 역시나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 확인됐었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시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은 GSPNL입니다. GS 리테일에서 떨어져 나간 이제 분할된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의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알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갔고 호텔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건 시니어 레지던스가 그렇죠. 뭐예요? 이제 네. 이거는 호재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네. 다음 장에서 좀 약간 악재를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시니어 레지던스 사실 뭐 돈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곳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떤 이 관리적인 문제도 좀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런 대기업들이 좀 진출을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GS 파르나스도 그 출사표를 던진다 시니어 레지던스에 좀 뭐 이거는 이제 만들어만 놓으면 무조건 완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호텔 신라라든가 롯데, 메이필드도 이 시니어 레지던스에 어떤 도전장을 좀 던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약간 그 악재라고 이제 보여될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GS P&L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호텔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삼성동에 가면 이제 인터컨티넨탈 2개가 있죠. 그랜드가 있고 이제 그 코엑스가 있는데 이 코엑스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업을 뭐 잘못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이제 다시 재오픈을 할 거거든요.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객실수를 보면 GS P&L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배당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올해 말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거는 이제 갑자기 나온 악재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GS P&L의 악재로 작용하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도 참고 삼아 꼭 보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악재가 반영됐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볼 텐데요. 네. 상장한 지 얼마 네.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좀 잡았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네. 물론 보통 평균적인 흐름이 이 정도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GS P&L이 꾸준한 하락세를 좀 마감을 하고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도 좀 증가되고 있다는 점. 신호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가 한 번 올랐는데 그날 이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하기에도 가장 좋은 타이밍을 체결 강도가 좀 제시를 해줬고요. 중간 쉬어가고 위에서 좀 밀릴 때도 계속적으로 홀딩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GS P&L도 조금 더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GS P&L 저기 화살표 있는 반등을 시도하는 그 시작점에 어떻게 체결 강도가 나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4월 10일이었습니다. 여기 네. 체결 강도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당일 체결 강도는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간 거는 이제 이 4월 7일이라고 네. 보는 게 맞을 텐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활발한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일단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2개 완성이 되고 5일 체결 강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이제 100을 들어간 상황이고 그렇게 이런 종목군들은 노릴 때 사실 5% 올라갈 때 제가 봤을 때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 나름대로 5%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조정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떤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장 초반은 좀 약간 관조적인 느낌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조정 받았을 때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P&L 저희 세 번째 SC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기술이고요. 네. 계속 똑같은 기업입니다. 뭐가 똑같냐면 실적이 계속 플랫해요. 실적이 계속 플랫하고 나오고 정말 큰 기업인데 일단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약간 단기적인 어떤 좀 흐름이 예상을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큰 기업입니다. 이제 이 관련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인데 키움증권도 지금 한 40몇 % 정도 지분을 좀 갖고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큰 어떤 뭐 관련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일단 뭐 인터넷이나 IT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좀 약간 재미가 없습니다. 진부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우 기술을 평가를 할 때 키움증권의 어떤 그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빼고서는 사실 다우 기술의 어떤 실적이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수급적으로 좀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키움증권이 그 애프터마켓이랑 프리마켓에서 먹통 사례됐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 뭐 다우 기술의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렇죠. 뭐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악재로 안 봐도 될까요? 그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근데 좋고 나쁘고는 저는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호가 상당히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 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인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좋은 신호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배당락 때문에 이건 이제 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최근의 흐름 보면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건 평균적인 흐름인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이 어떤 들쭉날쭉한 부분이 없고 이제 플랫하게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으로 떨어지면 이 회복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윗방에 이제 전고점 부근 한 2만 한 뭐 3,000원, 4,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정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약간 편안하게 좀 관심을 두셔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빠르게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체결 강도가 사실 그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제가 이 빅샷 예시 종목에서 이제 보통 한 10개 중에 9개는 바로 이제 들어간 지 하루 이틀 된 종목군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미 올라간 기업보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기업을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체결 강도가 완성된 지 한 일주일이 조금 더 됐는데, 최근에 일주일 체결 강도도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갔고,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수급을 확인하는 구간이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좋은 신호가 나와서 여기서 일단 관심을 받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좀 이제 수급이 이제 수급이 완벽하게 이 다우기술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뭐 많이 올랐으면 좀 약간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준비 과정,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할 때 이제 예열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기 때문에 다우기술을 오늘 좀 빅샷 예시 종목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다우 기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빅샷 종목 공개를 할 텐데 네. 살짝 공개가 됐습니다. 네. LF. 네. LF 같은 경우에는 의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떠한 부분 보시고 계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의류 관련 기업이긴 한데 네. 모멘텀은 지금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어떤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을 공략 속도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뭐 네. 스쳐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KCGI 사모펀드죠. 한양증권 인수가 불발이 됐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LF가 예전에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살짝 탈락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LF가 이제 한양증권 인수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KCGI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LF가 이제 한양증권 관련돼서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LF의 어떤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장 통해서 위치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 이렇게 떨어질 네. 일은 없긴 한데 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한 17,000원 정도에서 뭐 한 14,0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차트만 보면은 차트만 보면 네. 이게 뭐 한 3분의 1토막 네. 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상승 쪽으로 어떤 고개를 들고 있는 주가 흐름인데요. 나름대로 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회사의 어떤 브랜드들도 지금 현재 모멘텀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돼서 사실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LF의 어떤 그 한양증권을 왜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 고개가 갸우뚱하긴 합니다만, 시장의 평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신호가 나온 종목이고요. 네. 네. 어제 나름대로 거래량 살짝 늘면서 네. 당일 1% 조금 더 올랐는데 뭐 체결강도 200에 200에 가까운 가깝네요. 네. 196,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110.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죠. 그러네요. 오랜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 긴 시간 동안 떨어졌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나름대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좀 뭐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위쪽 방향 충분히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는 LF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LF 같은 경우 의류 기업이지만 지금 증권사 인수에 대한 기대감 안으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메커스 들고 오셨고요. 네. 반도체 유통 관련된 네, 기업이죠. 맞습니다. 메커스. 네. 한번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공시에서 따오려고 하다가 네. 일단은 그 기사 타이틀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는데 자사주를 그냥 사는 것은 실질적 이제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자사주를 살 때 30만 주를 산다 그러면은 네. 그냥 30만 주 시장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만 주가 이렇게 사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몇 % 이상으로는 못 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 자체가 이제 어떤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힘든데 자사주 취득해서 이제 이걸 소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저는 주주 입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세 개 모두 이제 다른 날이거든요. 여기 30만 주, 45억 규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 자체도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생산을 하는 기업이나 부품, 장비 업체들은 좀 들쭉날쭉한데 굉장히 좀 꾸준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메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커스 실적은 꾸준한데 과연 주가도 받쳐주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그래도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최근에 좀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바닥을 작년 네. 말에 잡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들 현재 90%는 한 이쯤에서 바닥이 잡혀 있거든요. 3월 달쯤에 네. 계속 내려가다가 근데 바닥을 작년에 잡고 일단 저점을 계속 좀 약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의 주가 상승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에서 좀 약간 밀리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매물 소화는 다 됐고 전고점 돌파만 한 11,000원만 확실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위쪽으로 좀 어떤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차트의 회복력도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결 강도가 지금 3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역시 거래가 뭐 그렇게 활발한 기업은 아니긴 네. 합니다만 3일 연속 5일 한 달 체결 네. 강도, 5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모두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탄탄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메커스의 좀 가장 큰 수급적으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데 메커스에 대해서는 지금 좀 꾸준하게 좀 담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이고요. 체결 양도 전거래해 보게 된다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두 종목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